1953년 7월 17일. 엎드려, 엎드려. 총알이 빗발쳤다. 18살 이종수는 참호 속에 몸을 웅크렸다. 1953년 7월 17일 강원도 금화 전투 현장. 정전협정을 불과 열흘 앞둔 날이었다. 이 병장, 탄약 가져와. 중대장의 외침에 종수는 기어서 탄약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다. 18 그는 집안의 장손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그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있었다. 1952년 1월 17되던 해 중공군이 밀고 내려올 때 징집된 것이다. 후퇴, 후퇴. 인민군의 야습이었다. 정전 직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국군은 밀리기 시작했다. 이 병장, 뒤로 빠져. 종수는 뛰었다. 하지만 박격포탄이 바로 옆에 떨어졌다. 그는 날아갔다. 의식을 잃기 직전 중공군 병사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포로다. 포로를 잡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종수는 손이 묶인 채 걷고 있었다. 주변에는 많은 국군 포로들도 있었다.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종수는 울고 싶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 종민, 종철. 그들은 내가 살아 돌아올 거라 믿고 있을 텐데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것이 지옥행 열차의 시작이었다. 함경북도 파면리 포로 수용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포로 교환이 시작된다. 수용소에 희망이 번졌다. 종수도 기뻤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로, 가족에게로.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조선으로 갈 자는 왼쪽으로, 공화국에 남을 자는 오른쪽으로. 북한 내무성 요원들이 소리쳤다. 종수는 당연히 왼쪽으로 가려 했다. 너 어디가? 요원 한 명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저는 남으로 가야 합니다.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닥쳐. 너는 공화국에 남는다. 왜요? 저는 포로인데. 포로 교환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 너는 우리 공화국의 명예로운 해방전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들은 우리를 국군 포로로 부르지 않고 대외적으로 자의로 북한에 남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명칭을 해방전사라고 쇠뇌시켰다. 해방전사란 미국과 남조선 괴뢰군에서 해방된 전사라는 뜻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회유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다. 총구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종수는 수백 명의 국군 포로들과 함께 북에 강제로 남겨졌다. 유엔과 적십자는 몰랐다. 북한은 이들의 존재를 숨겼다.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다. 너희는 이제 공화국 인민이다.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라. 사상 교육이 시작되었다. 하루 12시간씩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주입받았다. 거부하면 구타당했다. 나는 인민의 아들입니다. 미제는 악마입니다.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외쳐야 했다. 외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다. 6개월간의 재교육 후 종수는 탄광 노동부대로 배치받았다. 함경북도 아오지 제4탄광. 종수는 절망했다. 1954년 3월 19살의 종수는 지하 600m 막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30년간 그곳에서 삽과 곡괭이를 들었다. 2부 지하의 삶. 아오지 탄광 제사갱. 지하 600m. 빛도 희망도 닿지 않는 곳. 종수는 곡괭이를 들었다. 석탄을 캐고 수레에 싣고 갱도를 따라 밀었다. 하루 8시간, 때로는 12시간. 탄광의 식사는 강냉이 주기 전부였다. 육류는 한 달에 한 번. 종수의 몸은 빠르게 마르고 약해졌다. 너 이종수라고 했나? 같은 막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자가 말을 걸었다. 박성철이라는 이름의 그는 종파분자 가족이었다. 네. 어리구나. 몇 살이야? 19입니다. 19살의 탄광이라니. 뭘 잘못했길래? 국군이었습니다. 박성철의 눈빛이 달라졌다. 국군? 포로였어? 네.
정전 열흘 전에 잡혔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열흘만 더 버텼으면. 둘은 친구가 되었다. 지옥에서 만난 유일한 동료였다. 여긴 생지옥이야. 하지만 견뎌야 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박성철의 말이 종수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견디기 어려웠다. 낙반 사고, 가스 폭발, 갱도 붕괴. 매달 사람이 죽었다. 종수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 종수는 미친 듯이 일만 했다. 늘 삽과 곡괭이와 함께 1957년 22살이 된 종수는 모범 노동자로 선정되었다. 그것은 포상이 아니라 달콤한 회유였다. 이종수 동무는 과거 출신이 불순하지만 성실히 개조되고 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당 비서의 말이었다. 종수는 평생 감시받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종수에게 작은 빛이 왔다. 삼부 김순옥. 1958년 봄. 23살의 종수는 배급소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저기, 배급표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김순옥. 20살의 그녀는 탄광 근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이었다. 아버지가 지주 출신이라 역시 성분이 나빴다. 당신도 이곳 사람이에요? 네. 탄광에서 일합니다. 힘들죠? 견딜만 합니다.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배급소에서, 강가에서, 공터에서. 말이 없는 대화, 시선으로 나누는 위로. 1959년 가을, 종수는 용기를 냈다. 순옥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변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분도 나쁘고 탄광 노동자일 뿐이고. 하지만 순옥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옥은 울었다. 저도 변변치 못해요. 지주의 딸이에요. 하지만 좋아요. 같이 살아요. 이 지옥에서라도. 1960년 1월 둘은 결혼했다. 탄광 기숙사의 6평 방 하나가 신혼집이었다. 하객도 예식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살아남자. 함께. 그해 12월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성호. 이성호라고 지읍시다. 별처럼 빛나라는 의미로. 그 후 10년간 5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다. 둘째 성민, 셋째 성철, 넷째 성희, 다섯째 성자, 그리고 막내 성훈. 6남매. 좁은 방에서 빼곡히 누워 잤다. 밥은 늘 모자랐다. 옷은 물려 입었다. 하지만 종수는 행복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종수의 가슴은 찢어졌다. 사부 아이들의 저주. 야, 괴뢰군 새끼들. 아들은 늘 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다. 우연히 아들이 놀림을 받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성우야. 괜찮아요, 아버지. 익숙해요. 10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종수는 알았다. 자신의 과거가 아이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이성호는 남조선 괴뢰군의 자식이다. 그 반동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학교 비판 무대에서 항상 듣는 말이었다. 둘째 성민도, 셋째 성철도 똑같았다. 1975년 큰아들 성우가 17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였다. 반 친구들은 군입대를 하는데 성우는 아버지 따라 탄광에 배치되었다. 국군포로 자녀는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탄광으로 가야만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둘째, 셋째도 차례로 탄광으로 가야만 했다. 졸업 후 성우는 아버지와 같은 제사객 막장으로 배치됐다. 오부 부자의 막장. 지하 600m. 부자는 나란히 곡괭이를 들었다. 성우야, 곡괭이는 이렇게 잡는 거야. 내 아버지. 40살의 아버지와 17살의 아들. 둘은 같은 지옥에서 일했다. 조심해라. 막장은 위험해. 낙반, 가스 폭발, 언제든 죽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성우는 빠르게 배웠다. 강인했고 성실했다. 하지만 종수는 아들의 작은 손이 굳은 살로 덮여가는 것을 보며 울었다.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내가 힘든 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 아들마저 종수는 항상 가족들에게 죄인으로 살았다. 이 아이는 책을 들어야 할 아이인데 아비를 잘못 만나 이 고생을. 2년 후 둘째 성민도 탄광으로 왔다. 3년 후 셋째 성철도 왔다. 아버지와 새 아들이 같은 막장에서 일했다. 아버지, 할당량 다 채웠어요. 잘했다, 성우야. 아버지는 쉬세요. 제가 더 캘게요. 아니다. 아버지가 해야지. 부자는 서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다. 아내도 식구가 여러 명이라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아내는 탄광에서 석탄 버럭을 선별하는 일을 시작했다. 우리 아들들 배불리 먹이려면 일해야지. 하루 종일 서서 힘든 일을 한 지도 5년이 돼가던 해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석탄 가루가 폐를 파고들어 증상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다. 육부 어머니의 죽음. 1983년 막내 성훈이 11살이 되던 해였다. 콜록, 콜록. 순옥이 또다시 피를 토했다. 진폐증이었다. 말기여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여보, 병원에 가봅시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순옥의 상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갔다. 성훈이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방법이 없었다. 병원에 가봐도 약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성훈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 놓고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엄마 없이 우리 어떻게 해. 제발 죽지 마요. 아들 넷이 어머니 침대 주위에 모였다. 딸 둘도 울었다. 성우야, 네가 맞으니까 동생들 잘 챙겨라.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도 피해자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순옥은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고마웠어요. 이 지옥에서도 가족을 지켜줘서.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자유로운 곳에서. 1983년 12월 김순옥은 4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다. 성분이 나쁜 사람의 죽음은 국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종수는 아내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고생만 시키다가 먼저 보내서 정말 미안하오. 6남매가 아버지를 안았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 없이 살아야 했다. 그날 이후 큰아들 성우가 어머니 역할까지 했다. 23살의 청년은 동생들을 챙기고 밥을 하고 옷을 꿰맸다. 형, 내가 할게. 아니다. 형이 해야지. 어머니가 시키신 일이야. 부자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아내 없이, 어머니 없이 가족을 지켜야 했다. 7부 30년의 곡괭이. 세월이 흘렀다. 종수는 50을 넘기고 60에 가까워졌다. 40년 가까이 지하 600m에서 곡괭이와 삽질만 했다. 몸은 망가졌다. 허리는 휘었고 폐는 석탄 가루로 검게 변했고 청력은 절반을 잃었다. 이동무, 이제 쉬어야지. 몸이 다 망가졌잖아. 박성철이 걱정했다. 성우가 일하잖아. 이제 아들한테 맡겨. 1995년 종수는 60살이 되었다. 큰아들 성우는 30살이 넘었다. 둘은 여전히 같은 막장에서 일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다. 아버지도 일해야지.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아직 힘이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종수는 기침을 했고 피를 토했고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1995년 2월 3일 영하 30도의 아우지. 종수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막장으로 향했다. 성우도 함께였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앞에서 캘게요. 아니다. 네가 뒤에서 하거라. 괜찮아요. 제가 점잖아요. 둘은 지하 600m로 내려갔다. 이동무, 저쪽 갱도에서 가스 냄새 안 나? 옆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말했다. 가스? 환기를 시켜야겠군. 8부 마지막 폭발. 정오쯤이었다. 옆 갱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가스 폭발이었다. 갱도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성우는 아버지를 찾아 헤맸다. 연기와 먼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성우야, 여기다. 종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기어서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 빨리 나가요. 안 돼. 내 다리가. 종수는 무너진 돌더미에 깔려 있었다. 다리가 완전히 눌려 있었다. 아버지. 성우는 필사적으로 돌을 치웠다. 하지만 더 큰 낙반이 시작되었다. 성우야, 너라도 나가라. 안 돼요. 아버지를 두고 못 가요. 가. 지금 안 가면 너도 죽어. 그때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다. 갱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성우야. 미안하다. 이런 삶을 살게 해서. 아버지, 아버지. 성우는 아버지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돌이 너무 무거웠다. 성우야. 동생들 잘 부탁한다. 서울의 내 고향에.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구할게요. 너는 살아야 해. 마지막 폭발이 일어났다. 성우는 날아가 갱도 입구로 튕겨났다. 아버지가 있던 곳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성우는 무너진 갱도 입구에서 울부짖었다. 구조대가 와서 그를 끌어냈다. 그만하시오. 저 안에 살아있을 사람은 없소. 갱도 안에는 16명이 갇혔다. 모두 죽었다. 성우는 정신을 잃었다. 구부 큰형의 슬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동생들이 침대 옆에 있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성우는 울부짖었다. 40여 년을 평생 막장에서 일한 아버지. 그를 구하지 못했다. 형 잘못이 아니야. 막내 성훈이 형의 손을 잡았다. 형도 죽을 뻔했어. 형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장례식은 간소했다.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갱도가 완전히 무너져 시신들은 그 안에 묻혔다. 성우는 아버지의 빈 무덤 앞에 섰다. 아버지, 저만 살아서 미안해요. 형, 동생들이 형을 안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막내 성훈이 물었다. 살아남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는 거야.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이후 성우는 더 미친 듯이 일했다. 아버지의 목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성우의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처럼 진폐증이 왔고 허리가 휘었고 기침을 했다. 2000년 성우는 40살이 되었다. 이미 노인처럼 보였다. 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결과였다. 성훈이 걱정했다. 쉬면 안 돼. 일해야 해. 형 몸이 안 좋잖아요. 괜찮아. 10부 막내의 결심. 2006년 막내 성우는 33살이 되었다. 그는 형제 중 가장 건강했다. 그리고 가장 젊었다. 형, 나 탈북하려고 해. 큰형 성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쳤어? 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 알아. 하지만 형, 우리는 평생 여기 갇혀 살 거야. 형도, 나도, 조카들도. 누군가는 벗어나야 해. 성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아버지 유품을 가져가라. 아버지가 남기신 거 있잖아. 서울집 주소, 형제들 이름. 그리고 군번줄.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번줄을 간직하고 있었다. 작은 알루미늄 태그에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었다. 이종수 3사단 23년대 군번 1437285. 만약 네가 남쪽에 간다면 우리 집안을 찾아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성우는 작은 공책을 꺼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평생 적어둔 기록들이 있었다. 나 이종수는 1935년 3월 15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경호, 어머니 박선옥, 동생 이종민, 동생 이종철. 1952년 1월 입대, 제3사단 23년대 배속. 1953년 7월 17일 포로. 정전 10일 전이었다. 내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고향이 그립다.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평생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살고 있는 자식들 눈치 보시며 평소에 고향 얘기 한 번 안 하시던 아버지셨는데 그도 한 어머니의 자식이었고 형이었고 가족이 그립고 고향에 가고 싶은 인간이었다.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며 한꺼번에 오열했다. 그 오랜 세월 그리움에 사무친 마음을 오로지 혼자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긴 세월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버지가 평생 기록하신 거야. 잊히지 않기 위해서. 형, 꼭 성공할게.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조심해라. 2006년 10월 성우는 아오지를 떠났다. 장마당 상인의 도움으로 두만강까지 갔다. 국경의 철조망 앞. 성우는 뒤를 돌아봤다. 50년간 가족을 가둔 감옥. 하지만 그 안에는 형제들이 남아 있었다. 형들 미안해. 나만 먼저 가게 돼서. 성우는 강물에 뛰어들었다. 11부 자유를 향한 길. 중국, 라오스, 태국. 1년간의 여정이었다. 성우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공안에 쫓기고 브로커에게 속고 정글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품을 품에 안고 걸었다. 2007년 11월 성우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국정원 조사가 시작되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 국군 포로였습니다. 이종수, 1935년생, 서울 종로 출신, 제3사단 23년대. 담당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군번은 아십니까? 네. 1437285입니다. 잠시만요. 담당자는 컴퓨터로 검색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있습니다. 이종수 일병. 1953년 7월 17일 전투 중 실종. 전사 추정. 전사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 북에서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1995년에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성우는 가방에서 군번줄과 아버지의 공책을 꺼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것들입니다. 담당자는 군번줄을 받아들고 확인했다. 진짜네요. 이종수 군번 1437285. 그리고 이 공책에는 아버지가 평생 적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탄광에서의 고통, 육남매 이야기. 담당자는 공책을 넘기며 읽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게 국군 포로가 북에서 42년을 산 증거입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 막내 아들입니다. 가족 연락처가 있습니까? 한국에 계신 아버님 가족 말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 형제들 이름은 이종민, 이종철입니다. 국정원과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가 합동으로 수사했다.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전화했다. 정말요? 네. 이종수 일병의 동생분들을 찾았습니다. 현재 75세, 서울 강남구 거주. 살아계신가요? 네. 삼촌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이종민 씨, 이종철 씨. 살아계셨구나. 가족분들은 이종수 일병이 1953년 전사한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국방부 통보였으니까요. 내일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형제들. 그들을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2008년 3월 15일. 성우는 국정원 안내로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로 갔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었다. 회의실에는 2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당신이 성훈 씨?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큰 삼촌 이종호였다. 네. 저는 이성훈입니다. 이종수의 막내 아들입니다. 두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이 살아있었다고? 1995년까지 살아계셨습니다.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우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젊은 날의 아버지, 그리고 북한에서 찍은 가족 사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받아들었다. 우리 모두 형이 돌아가신 줄로 알고 있었단다. 전사했다고. 국방부에서 통보가 왔었어. 1953년에 전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 북에 강제로 억류되셨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포로 수용소, 아오지 탄광, 42년의 막장 생활, 6남매, 그리고 죽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13부 큰형의 증언. 그리고 성훈이 말을 이었다. 제 큰형 성우가 아버지와 함께 30년간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큰형? 네.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아직 탄광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우는 큰형이 쓴 편지를 꺼냈다. 저는 이성우입니다. 아버지 이종수의 큰아들입니다. 저는 17살부터 아버지와 함께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30년간 함께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대한민국 군인이셨습니다. 북한에서 42년을 사셨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큰형뿐 아니라 5명 모두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성분 때문에 다른 직장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삼촌들은 고개를 떨궜다. 3대가 다. 네. 저희 조카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자들도 지금 탄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삼촌들은 북한에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형 이야기와 가족들의 기구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만 흘리셨다. 며칠 후 국정원 담당자가 성훈에게 말했다. 이성훈 씨의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국방부가 이종수 일병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미 전사한 분을 다시 국군포로로 정정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사 추정에서 국군포로, 북한 억류 중 사망으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국립묘지에 국군포로 추모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비록 유해는 모셔오지 못했지만 14부 언론의 폭풍.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국군 포로 42년간 북한 탄광에서 강제노역. 3대가 탄광노동. 북한의 잔인한 연좌제. 17세 소년 병사. 정전 10일 전 포로되어 평생 지옥에. 언론이 들끓었다. 성우는 방송 인터뷰에 나갔다. 아버지는 17살에 징집되어 18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전 열흘 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42년간 아오지 탄광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하루 8시간, 지하 600m에서 6남매를 낳으셨지만 모두 국군 포로 자녀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차별을 받았나요? 중학교를 마치면 무조건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직장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탄광에서 일하도록 강제된 것입니다. 큰형분도 탄광에서 일하셨다고요?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큰형은 17살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큰형이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성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5명입니다. 모두 탄광에 있습니다. 큰형의 아들들, 제 조카들도 지금 탄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국군이었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운명이 정해진 겁니다. 전국이 분노했다. 정부의 압박이 들어갔다. 국군 포로 송환 요구, 북한 연좌제 규탄, 이종수 일병과 가족들에게 정의를. 15부 추모비. 2008년 7월 27일 정전 55주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끝까지 조국을 잊지 않은 대한민국 군인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성훈도 함께였다. 종수형. 큰삼촌이 비석을 쓰다듬었다. 비록 몸은 아직 북에 있지만 영혼은 여기 와 있어. 국방부 장관이 헌화했다. 보훈처장이 묵념했다. 수백 명의 참석자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성훈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 왔습니다. 삼촌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이 모두 살아계십니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큰형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성우는 울었다. 아버지, 언젠가 큰형도 여기 올 수 있을까요? 형제들이 다 함께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만 불었다. 16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0년 국군 포로 가족 모임이 만들어졌다. 비슷한 처지의 탈북자들이 모였다. 제 할아버지도 국군 포로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그들은 함께 목소리를 냈다.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를 압박하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싸웠다. 매년 7월 17일 아버지가 포로가 된 날 성우는 추모비를 찾았다. 아버지, 올해도 왔습니다. 2015년 북한에서 소식이 왔다. 브로커를 통해 전해진 편지였다. 성훈아, 큰형이다. 나는 이제 60이 넘었다. 몸이 많이 안 좋다.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네가 남쪽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들었어. 고맙다. 동생아,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것 같다. 하지만 네가 있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서 다행이다. 잘 살아라.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마라. 그것이 큰형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 후 소식은 끊겼다. 2025년 지금 나 이성우는 52살이 되었다. 탈북 20주년이다. 큰 삼촌은 2020년에 돌아가셨다. 96살이었다. 임종 전에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성훈아, 성우를 데려와라. 우리 조카를. 노력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유해라도. 고향에. 나는 여전히 국군 포로 문제를 알리는 일을 한다. 강연장에서, 학교에서, 방송에서. 제 아버지는 17살에 나라를 지키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전 열흘 전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운다. 그리고 42년간 지하 600m에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제 큰형도 17살부터 30년간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것이 국군 포로 가족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백 명의 국군 포로 후손들이 탄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부의 죄 때문에 손자가, 증손자가 처벌받고 있습니다. 작은 마음으로 남아 응원해 주시고 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다닌다. 이종수 군번 1437285. 그것이 아버지가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증거다. 나는 아버지 사진을 매일 보면서 다짐한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유해라도 꼭 모셔오겠다고. 가끔 꿈을 꾼다. 38선이 무너지고 큰형이 걸어오는 꿈. 우리가 아버지 추모비 앞에서 만나는 꿈. 형,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기다린다. 나는 국군 포로의 아들이다. 비록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지금 난 여기 대한민국 아버지 고향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다. 18살에 포로가 된 소년 이종수, 17살에 탄광으로 간 아들 이성우, 그리고 33세 탈북한 막내 이성훈. 3대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역사적 기록. 6.25 전쟁 당시 수많은 국군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과 그 후손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탄광, 광산 등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3대 연좌제로 인해 증손자까지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포로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 가족들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국군 포로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